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토론할 주제는요. 고철 전차로 서울, 강원 지키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어제 육군 본부 국정감사를 했죠. 10월 18일 날. 그때 이제 그 국감에 지적된 내용 중에서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군이 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M48 계열 전차 노후화가 극심해서 전투는 고사하고 주행이나 차량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전력 공백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라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사실이다.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군은 최신의 K2 전차 그리고 K1A1 전차, 요즘은 그 K1A1 전차를 업그레이드해서 K1A2 전차까지 나왔는데요. 이 K1A1 그리고 K2 전차는 120mm 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88 전차라고 잘 알고 있었던 K1 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05mm 주포를 가지고 있고요. 1987년도부터 우리 한국 육군의 전략화가 되기 시작한 국산 전차입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던 전차는 이 88 전차, 즉 K1 전차가 최초 도입되기 이전에 도입됐던 전차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다 K1 전차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차들은 뭐냐? 바로 M48이라는 전차입니다. M48 이전에는 M47이라는 전차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은 이제 다 퇴역을 했어요. 문제는 아직도 이 M48 계열의 전차가 무려 600여 대나 우리 육군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듯이 M48A3K라고 하는 전차가 있는데요. 이건 1967년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M48A5K라는 전차가 또 있는데 이건 1977년도에 최초 도입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대대장들, 일선의 대대장들이 중령들인데 중령들이 첫 진급을 하면 41살이에요. 41살. 그러니까 전차대대 대대장하고 나이가 비슷한 전차가 지금 서울과 강원도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이죠. 이 전차들의 성능을 보면요. M48A3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한 200여 대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는 한 45톤, 그리고 엔진은 750마력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48km, 시속 48km, 그리고 무장은 90mm 전차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90mm 전차포. 그리고 이제 12.7mm 중기관총 한정하고 7.62mm 기관총 한정,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부무장이 있고요. M48A5K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주포가 다릅니다. 주포가 이 90mm 전차포를 5K의 버전에 와서는 105mm, 우리 K1 전차하고 비슷한 105mm 전차포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무거워졌는데 어쨌든 51톤의 M48A5K 같은 경우는 총무게 51톤의 엔진 마력은 750마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M48을 쓰고 있는 나라들은 여기 보시듯이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터키, 대만, 그리스, 태국, 모로코, 레바논, 이란입니다. 이란은 과거 팔레비 국왕 시절에 미국과 사이가 좋던 시절에 도입을 했다가 호메이니 반정 이후에 그때부터는 도입을 못했죠. 이런 나라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맞는 나라들입니까? 또 안보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들입니까? 물론 이란 같은 경우는 안보 상황이 우리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요. 어쨌든 도대체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전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이죠. 20도 경사의 등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도.
20도 각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20도. 요즘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많이들 타시죠. 그 SUV도 20도보다 훨씬 높은 거의 뭐 30몇 도 이상의 각도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탱크가 20도밖에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엔진이 노후가 되고 미션이 노후가 돼가지고 엔진이 원래 힘 없고 거기다가 미션까지 노후가 돼가지고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최고 속도가 시속 48km인데 속도가 안 나와요. 시속 20km 이상의 속도가 안 난다는 겁니다. 20km. 뭐 사람 뛰어가는 거나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와 장전 장치가 워낙 낙후가 돼서 이 분당 최고 사격 속도가 아주 느려요. 포탄을 바로 집어넣고 뭐 바로 그냥 사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탄 집어넣고 또 뭐 잠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격 통제 장비가 워낙 힘들어가지고 조준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로 전쟁을 하면 야간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서치라이트를 여기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비추어서 야간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약해져가지고 요즘 뭐 차량들 보면 HID 헤드램프다 뭐 그게 더 발전해서 요즘 또 LED 헤드램프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500m 앞도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500m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야간전 능력. 그리고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돌려막을 부품도 없다는 겁니다. 생산 안 한 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장나면은 그냥 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이 캐터필트, 이 무한궤도 이게 이제 또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헐걱헐걱 이렇게 노후돼가지고 야지 기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야지 기동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뻥뻥 뚫리는 전면 장갑이라는 건데 북한군은 보병 분대 한 개 분대마다 RPG-7이라고 하는 이 대전차 로켓 어깨 뭐 중동에 보면은 그 반군들 보면은 이 어깨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하는데 그거 막 쏘지 않습니까? 그 RPG-7 북한에서는 7호 발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 개 분대당 2정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M48 탱크는 전면 장갑, 측면 장갑 할 것 없이 양 사방 그 어디든지 이 RPG-7 맞으면은 격파됩니다. 적 보병 분대가 2정씩 가지고 있으면 한 개 소대에 6정에서 8정씩 되는 이런 RPG-7을 도대체 이 전차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맞으면 다 뚫리는데. 이런 전차들이 강원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강원도 지역 상비사단에 전차대대 이 M48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을 지키는 전방에 동원사단들이 5개가 있는데 휴전선 근처에 상비사단들이 있죠. 그게 뚫리면 동원사단들이 뭐 70몇 사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원사단들이 최후의 방어선을 짜서 서울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동원사단들이 전부 다 이 M48, A5K 그리고 A3K 90mm 전차포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향토사단들도 이 M48 전차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서울 강북을 점령하고 강남으로 이제 진격해 오려고 하면은 강남을 막고 있는 전차는 M48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육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차를 가지고 북한군 전차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 라는 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군 전차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뭐 최신, 그 열병식 때 많이 보여줬던 최신의 전차, 선군호, 폭풍호, 이런 것들은 북한군도 역시 이 서부 전선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서부 전선에는 K1, K2, 뭐 이런 최신의 전차를 배치해 두었죠. 문제는 이제 동부 전선인데, 동부 전선에 북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천마호 전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부 전선, 이 강원도 지역은 이 M48 전차가 있지요. 교전거리, 주간 교전거리, 우리 M48은 한 1500m, 그리고 북한의 천마호 전차는 2000m, 그리고 야간 교전거리, 우리는 100에서 300m,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북한군 천마호 전차는 50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주포의 관통력, 우리 M48 전차는 390mm 정도를 관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M48 전차 같은 경우는 440mm 정도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44cm 관통할 수 있고 우리는 39cm 관통할 수가 있고요. 전차가 상대 전차와 전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피격되는 부분이 바로 포탑입니다. 이 포탑 전면의 방어력은 우리는 178mm, 북한 같은 경우는 242mm, 178mm 같은 경우는 뭐 북한 전차 포탄으로 빗 맞아도 뚫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예 상대가 안 된다. 거기다가 우리는 숫자도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으면 큰일 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동부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6.25 때 춘천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6사단이 동쪽에서 버텨주었기 때문에 서울 함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전선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전차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60도를 등판을 해야 되는데 20도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48km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20km밖에 못 가고 그 20도도 정상적으로 못 올라가고 뒤로 돌려서 후진을 해야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육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바로 K2 전차 때문입니다. K2 흑표 전차. 정말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멋지다고 칭송받을 정도의 당당한 성능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K2 흑표 전차 최초에 600대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600대를 생산해서 4개의 사단을 이 K2 흑표 전차로 완편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대만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한 개 기계화 사단에 한 150대 정도의 전차가 들어가니까 200대 같은 경우는 같으면 한 개 기계화 사단 플러스 뭐 다른데 어디 조금 뭐 한두 개 대대 정도 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바로 K2 전차가 생산이 너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왜 지연됐냐? 방산업체들이 국산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전차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파워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에는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의 힘을 동력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트랜스미션이 있죠. 이걸 전차는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워팩이라고 하는데 중요 구성품은 엔진과 미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엔진은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하기로 했고 미션은 S&T 중공업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이 엔진이 독일제 엔진입니다. 1500마력짜리 엔진인데요. 이걸 이제 직도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2차 양산분부터는 우리 국산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국산하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하고 하지 않습니까? 국산품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탑 클래스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 현대자동차가 국산 엔진, 국산 미션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포니를 생산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서야 국산 엔진과 국산 미션을 만들게 됐고 그것이 신뢰성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런데 전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엔진과 미션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와 자신 있을까 밀어주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산 파워팩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국산 파워팩을 2009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자꾸 늘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012년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그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여러 핵심 인사들하고 계획을 하고 의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분, 즉 100대는 해외에서 도입하자. 지금 급하니까. 그리고 2차분부터는 국산을 하는데 이거 2014년도까지 완성해라. 라고 이제 방추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 되었습니다.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합참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방사청에서 밀어붙였다라는 계속 주장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냐? 합참의 납품 기준, 즉 ROC를 좀 완화시켜 주자라고 한 겁니다. 어떤 ROC냐면은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속 32km까지 가속하는 것을 8초 만에 해내야 된다라고 합참의 요구 성능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못 맞추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왜 8초냐? 바로 북한의 RPG-7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는 시간이 8초 정도 되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RPG-7을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대당 2정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안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PG-7이 딱 날아오면은 연막탄을 탁 터뜨리고 쫙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RPG-7은 이제 엉뚱한 데로 날아가겠죠? 이걸 이제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8초 만에 32km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산 미션이 그것을 못 맞추는 것이죠. 엔진은 힘이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합참에서 이 ROC를 9초로 늦춰졌습니다. 이제 9초는 되거든요. 근데 9초는 문제는 RPG-7에 두들겨 맞는 겁니다. 도대체 방산업체를 위해서 전차를 만드는 것인지 북한군을 이기기 위해서 전차를 만드는 건지 정말 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자, 좋다.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으면 또 납품하면 돼요. 전쟁 안 한다 치고. 예. 그런데 그나마도 또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산 미션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논란을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M48은 7년을 더 써야 되고, 왜? K2 전차가 들어와야 M48을 도태시키고 그걸 K2 전차로 막고 K1, A1을 쓰던 부대 뭐 24단 같은 경우에 K2로 집어넣고 24단의 K1, A1은 26사단으로 주고 26사단에서 쓰던 K1을 뭐 강원도 지역의 뭐 27사단 또는 뭐 2사단 또는 3사단 이런 데로 주고 3사단에 쓰던 M48 5K를 동원사단에 주고 동원사단에서 쓰던 M48 A3K를 퇴역한다. 이렇게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7년이나 늦춰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 7년 동안 이제 논란을 하다 보니까 전차가 필요하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초 600대 하기로 했던 게 그 7년의 논란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200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아직도 결정은 난 건 아닌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했냐면은 지금 현재 기계화 사단에 전차대대가 무슨 필요했냐 현대전장에서 미사일로 갖다 때리면 되고 하늘에서 폭격해버리면 되는데 전차가 왜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화 사단 하나의 기계화 사단에 전차대대 4개 그리고 장갑차 대대 5개 해서 9개의 전투대대가 있습니다. 그걸 송영무 장관이 전차대대 2개, 장갑차 대대 7대로 해라. 나머지는 그냥 하늘에서 때려줄게.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런 설왕설래를 하다 보니까 K2 전차의 사업이 계속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전차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늘에서 폭격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출신으로서 큰 그림만 그리던 송영무 장관은 이 산구석, 마을 한 귀퉁이 이런 데서 벌어진 일은 자기는 평생의 군대 생활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큰 그림만 봤죠. 군함을 타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동북아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 해상 수송로를 어떻게 지키고 뭐 이런 그림만 그렸던 뭐 해군이 좀 스케일이 크니까요. 그런데 마을 한 귀퉁이에서 산 한쪽 등성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가전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생각 안 한 거죠. 전차가 주는 상대 보병에 대한 그 공포감 이런 거 생각 안 한 것이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7년이 지연되어서 지금도 우리 육군이 51년, 41년 된 전차를 쓰고 있다. 북한군에 뻥뻥 뚫리는 전차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산 명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산 명품 이전에 우리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산품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수입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도 또는 수입해서 쓰는 것과 국산품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국산품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수입품보다 못하다면 그것도 아예 북한군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 성능이라면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을 하다가 아직도 우리는 움직이는 관인 이런 M48 전차를 현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사진은요, 그 서울 강남역에서 얼마 전에 했던 행사인데 월드 오브 탱크라고 하는 이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있는데요. 이 월드 오브 탱크 회사가 그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은 1차 대전 때부터 1960년대까지 쓰던 탱크를 가지고 막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게임이니까 막 전투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걸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여기서 했는데 이게 바로 M48 전차예요. 우리가 월드 오브 탱크에 나오는 반세기 전 탱크를 아직도 쓰고 있는 세계 랭킹 12위의 국가다라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진은요, KCTC라고 우리 과학화 전투훈련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차장이 타고 있는데 전차장이 모자를 벗었죠. 이게 뭐냐? 적에게 격파됐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전차장이 모자를 벗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격파됐냐? 제가 찍은 사진이고 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북한군 RPG-7이 와서 격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판정관이 격파됐다라고 판정을 해서 이 전차장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격파된 겁니다, 지금. 이게 전쟁이라면은 이 부대는 이 전차의 호위를 받던 보병부대는 북한군에게 완전히 전멸당하고 또는 사로잡히고 이렇게 돼버렸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동부전선 그리고 서울의 바로 이 북악의 북쪽, 북악산의 바로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빨리 이 고물딱지 전차를 최신의 전차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의 심층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